안녕하세요. 고1 수학을 맡고 있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여서 조금 밝게 하고 싶은데 어 저 좀 어려 보이나요? 아니나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막 후드 입고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럼 막 "조교 선생님이세요?" 이러거나 가끔 막 실장님들이 "무슨 수업 들으러 왔어?" 막 저한테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설명회라 조금 단정하게 입었는데 제가 어려 보이지만 나름 이제 경력이 11년 차예요. 사실 '10년 이상 됐다.'라고 하면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11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학생들을 봐왔겠어요? 제가 여기 이제 대치다원에는 3년 차거든요. 근데 왔을 때 보통 대치에서는 대부분 상위권을 하고 싶어 하세요, 강사분들 대부분. 근데 저는 와서 처음부터 "아 저는 수학이 힘든 친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들 갈 학원이 없더라고요. '그거 내가 하면 되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되게 자신감 있게 갖고 덤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3년 차인데 어 그래서 저의 대상은 일단 수학이 힘든 친구들입니다. 일단은 왜 힘든지 원인을 알아야 뭐 솔루션을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강사의 입장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이 힘들구나 하고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애들이 성격이 급해요. 단기간에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어 해요. 특히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수업 지겹잖아요. 4 시간 집중하기 사실 엄청 힘들어요. 어머님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1 시간도 좀 힘드시지 않나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그냥 이 문제를 봤을 때 막 생각을 깊게 하고 이러길 바라시겠지만 그냥 빨리 푸는 공식만 알고 싶어 해요. '아 이 문제 그냥 이렇게 푸는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눈으로 이렇게 앉아서 봐요, 팔짱 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어떤 강의 수업을 듣든 애들이 이렇게 연필을 잡고 막 이렇게 필기를 물론 열심히 하는 애도 있어요. 뭘 적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부터 남자애들 이제 손도 까딱 안 해요. 이렇게 팔짱 끼고 이러고 '어디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이 너무 급한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좀 여유를 갖고 이거를 생각해 보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머릿속에 남는 게 그러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정말 그냥 쑥 하고 지나가고 끝이거든요. 특히 숙제할 때 이거 공감 너무 하시지 않나요? 빨리 끝내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다음 거 숙제도 해야 되고. 그냥 모른다 싶으면 이렇게 별 "응." 하고 넘어가고 "숙제 다 했어." 하고 딱 책 덮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너무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착각이죠, 착각. 뭐 중학교 수학도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아 내가 공부를 좀 안 해서 그래.'라고 생각을 되게 쉽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고등학교 수학 어렵다고는 하지만 '내가 마음만 먹고 그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되게 기억력에 의존해서 많이 풀죠. 그냥 뭐 이 유형 이렇게, 이 유형 이렇게. 근데 중학교 센을 보시면 유형이 몇 개 없어요. 그럼 그 유형만 정확하게 외우기만 하면 어느 정도 점수 나오거든요. 근데 뭐 고등 과정은 아시다시피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니면 고1 때까지도 그게 커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럼 고2 가서 이제 깨집니다. 어찌 됐든 뭔가 제대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로 가면 이거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큰일이 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아이들의 착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계산인데 생각보다 이 부분을 되게 아이들을 막 어려운 문제 맞춰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느끼지만 생각보다 계산이 저는 차지하는 게 적어도 한 80%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푸는 과정을 알았든 말든 그걸 누가 알아줘요. 점수만 그냥 띡 하고 나오는데. 근데 이 계산을 아이들이 정말, 정말, 정말 무시합니다. 그냥 문제 풀다가도 '아 나 방법 알았으니까 됐어.' 하고 넘어가고 그냥 답만 띡 쓰고 '아 답이 이거네.' 하고 세모 치고 넘어가고. 제가 이게 정말, 정말 안 좋게 보는데 그래서 결국에 본인 스스로 풀어내지 못한 거는 본인 게 아닌데도 그거를 자기는 안다라고 실수라고 그냥 얘기를 많이 하죠. 나 오늘 계산 실수했어 엄마." 뭐 이렇게 오는 거죠. 이제 요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힘든 이유 첫 번째가 강의식 학원 대부분의 수업은 일방적 전달이에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지 쌍방이 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학을 제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습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저는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이 힘든 친구라면. 네. 그러고선 이제 뭐 클리닉 정도 있는 게 대부분의 수업이라면 제 수업은 쪼끔 다르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제 솔루션은 "제 수업을 듣는 겁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일단 제 수업을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일단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개념 설명이라고 써 놨는데 제가 대치 다른 수업들이나 이런 거 교재나 이런 걸 봤을 때 느낀 건 일단 너무 그냥 '이미 애들이 알 거야.' 하고 당연시하고 넘어가는 개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요 표현이 나왔을 때 뭐 원점 대칭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애들이 그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외우거든요. 그럼 그게 살짝 다른 표현으로 나왔을 때 왜 그런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대치는 대부분 상위권 포커싱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 이거를 이해 못하는 애들이 훨씬 많은데 저 사실 분당에서 오래 수업을 하고 왔거든요. 분당 하위권보다 대치 하위권이 더 수학을 못해요. 정말 놀랍게도 '와 이렇게까지 그리고 얘네가 진짜 들을 수업이 없구나.'라고 저는 너무나 느꼈기 때문에 제 수업은 일단 그런 당연시하는 기본 개념까지도 꼭 짚어줍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야 뭐 예를 들어 함수 단원이에요. 2차 함수지만 거기서 나오는 되게 여러 가지 표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저는 좀 꼼꼼하게 이해시키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제가 또 앞에서 개념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문제풀이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 수업에서 가장 다른 점인데 이제 문제 유형에 관련된 그 문제를 실어 놓을 때 유형별로 난이도를 한 3개 정도로 분류를 해 놔요. 애들이 볼 수 있게 별 1 짜리, 2 개짜리, 3 개짜리.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풀 시간을 좀 갖습니다. 예를 들어 그 개념을 설명하고 그 대표 문제를 풀어 줘요. 근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부터 이해 못한 친구, 그거를 이용해서 심화까지 풀어야 되는 친구 사실 아무리 레벨을 나눠도 다 다르거든요. 특히 대치는 편차가 가장 큰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예 문제 자체를 그렇게 해서 줘서 제가 설명한 그 문제에 해당된 거 "이제 여러분들 너네가 직접 풀어 봐." 하고 저 돌아다녀요 여기를. 그리고 저랑 조교 선생님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조교한테 조교를 채용할 때도 애초에 이렇게 말해요. "잡무 아무것도 안 줄 거고요. 아이들만 신경 써 주세요. 얘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아이들과의 교류만 신경 써 주세요." 하고 다른 잡무 아무것도 안 줘요. 제가 직접 프린트하러 다 가고요. 애초에 뽑을 때도 그렇게 뽑아요. 제가 생각할 때 수학이 힘든 친구는 뭐 콘텐츠 이런 거는 당연히 뭐 만드는 거는 알아서 강사가 할 몫이고 아이들이 애가 이해를 했느냐, 이 애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알고 넘어갔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수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수업 중에 돌아다니는 게 정말 많이 다른 강사들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가 스스로 본인이 풀어야 돼요. 그건 본인 게 아니잖아요. 제가 푼 거지 애들이 푼 게 아니라서 그런 시간을 그 문제마다 이런 식으로 유형마다 갖습니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바로 질문이 해결이 돼서 이런 부분도 되게 좋았다. 왜 보통 일방적 강의를 하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음 거를 못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수업해 보면 다 애들 파악이 돼요. 얘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고 전 조교한테도 "너 여기한테 가." 이렇게 딱 지정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간다가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중에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할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들이 학원만 갔다 와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숙제가 좀 가장 큰 문제죠. 그냥 학원 오래 갔 "엄마 나 오늘 9 to 10 하고 왔어." 방학에 이제 그러고 와서 집에 가서 그냥 게임하고 하잖아요. 근데 9 to 10 집중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솔직하게. 정말 뭐 조는 애들부터 어디나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냥 학원만 갔다 왔다는 것만으로 '내가 공부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그게 스스로 익힐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못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대부분.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이제 클리닉이 있는데 저는 클리닉도 사실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거를 중요시해요. 제가 굉장히 효율적인 사람이라 시간 허투루 쓰는 걸 싫어하는데 보통 강사 입장에선 그냥 클리닉 "어머님 누구누구 학생 클리닉 오늘 왔다 갔습니다."만 보내도 사실 보여주기에 좋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쪼끔
그냥 보내는 게 너무 싫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공부법도 고민을 되게 이것저것 많이 고민해 보고 애들이랑 시도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집중 아이들이 생각보다 뭐 몇 시간 뭐 클리닉이 예를 들어 3 시간이야. 근데 3 시간 집중을 온전히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포모도로 공부법이라고 그 파스타 이름 그게 맞는데 실제 있는 공부법이거든요. 25분 딱 집중하고 5분 쉬고 이걸 반복해서 시켜요. 그러면 이제 6 pomodoro를 하면 딱 3 시간이 채워지거든요. 네, 아이들이 그냥 이름도 재밌어하고 25 분이 왜 "50분 집중해."라고 하면 '아 나 벌써 집중 안 되는데 아직 40 분이나 남았네.' 막 이런 감정이라면 25 분은 '어 나 10분 했는데 그래 15 분만 더 버틸 수 있지.'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저도 강사들도 이제 앞에 시간을 뭐 수업 준비하면서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아서 저희 반 아이들한테도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숙제할 때도 이렇게 해."라고 해서 "오늘 몇 범들 했니?" 막 이렇게 카톡으로 맨날 물어보고 좀 아이들과 교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그런 식으로 좀 집중을 잘할 수 있게끔 시키는 거랑 그리고 목적이 일단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첫 번째는 오답 정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지금 연합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학교별 부교재가 이제 3 월부터는 다 나가요. 이미 방학 때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학교 자기 일지망 쓴 거 어딘지 조사해서 거기 부교재 프린트 뭐 이런 게 물론 변형이 바뀔 수도 있지만 그걸 미리 사서 지금 풀리고 있거든요, 각자 따로따로. 인제 그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당연히 만들어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클리닉 시간에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업 전 1 시간을 클리닉 시간 당연히 열어 두고요. 그리고 수요일도 이제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이제 그 뭐죠? 저희 반 확정이 되면 이제 아이들 수요 시간이랑 이런 걸 조사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남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도 합니다만 숙제를 안 해 왔거나 이제 그런 페널티를 주는 차원에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 드리면 이제 수학이 힘든 친구들을 위한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유형 설명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니들이 알아서 받아 먹어." 이게 아니라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떠먹여 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클리닉이나 숙제 이런 부분도 저는 아이들과 단톡방을 만들어서 맨날 체킹을 해요.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은 포모도로를 원래는 시키다가 시간으로 하니까 쪼끔 안 될 것 같아서 스스로가 이제 매일 10 문제씩 풀기를 하거든요. 저한테 이제 매일 그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이런 거 하면 또 학생들이 "이거 잘 지켰을 때 내가 뭐 공차 사 줄게." 뭐 이런 거 하면 좋아해요, 정말 단순하게도.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의 대상은 올바른 개념 확립이랑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 학생, 그리고 일방적인 것만 아니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한테 좋은 수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는 문제 봤던 문제 안 틀리는 게 뭐 지금 앞에 강사분들이 너무 많이 얘기해 주셔서 뭐 시험이 바뀌고 5 등급제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다 안 넣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제 수업에서는 말씀드렸듯 스스로 풀어보는 거, 본인이 푸는 거, 내가 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푸는 것 때문에 수업 중에 제가 확인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풀이 과정 작성하기는 뭐냐면요. 제가 시험을 보면 이제 아이들이 그냥 제가 앞에서 오답 뭐 이렇게 해 주잖아요, 설명을. 그러면 답 쓰고 그냥 세모 치는 게 제가 너무 꼴이 보기 싫어 가지고 테스트 오답 페이퍼를 새로 줍니다. 이제 싹 지우고 "자 이제 너가 풀 차례야." 하고 종이를 줘요. 거기다가 오답을 본인이 직접 풀이 과정까지 답까지 계산까지 나와서 그때서야 이제 인정을 해 주게 요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포기 없이 끌고 가는 수업이라 했는데 제가 사실 타인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흔한 인스타 계정도 없거든요. 정말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제 바운더리 안에 있는 딱 내가 관심사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관심이 가요. 그게 저는 저희 반 아이들이거든요. 진짜 거의 졸업한 친구들 거의 제 아들처럼 딸처럼 이렇게 아직도 지내는 친구들이 많은데 진짜 포기 안 하고 끌고 가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감사히도 아이들도 저를 정말 많이 좋아해 줘요. 여태까지 저를 안 좋아하는 학생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좋아서 좀 수학이 힘들어도 막 저한테 막 별의별 얘기도 다 해요. 남아서 막 상담하고 온 것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런 게 좀 관심이 필요한 친구들, 특히 이제 수학에 자신감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꼭 수학에서의 칭찬을 아니어도 돼요. 제가 사소한 관심만 가져줘도 아이들은 수학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냥 너 머리 잘랐네?" 이런 말만 해 줘도 아이들은 정말 느껴지는 게 달라요.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학생이라면 저랑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드리면 이제 제 수업은 월금 6 시부터 10시 진행이 되고요. 3월 3일 개강을 합니다. 뭐 연합반이라서 기본적인 뭐 수학의 전반적인 거 기본기, 뭐 공부 습관 이런 부분은 당연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월 되면 이제 학교가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변형 문제랑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예쁘게 다 잘 만들어 줘요. 예쁘게는 취소할게요. 예쁘게는 아니고 실용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 변형 문제 애들에 맞춰서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그거를 또 따로따로 확인을 해 주고 숙제 같은 것도 전 개별적으로 아이들한테 맞게끔 내주는 게 제일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공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4 시간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수학이 안 그래도 싫은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거를 어머님들 뭐 "이거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차라리 강사를 통해서 아니면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학창 시절에 있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저는 그 역할을 제가 많이 해 주려고 노력도 하고 아이들도 저한테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실 텐데 남은 2월 열심히 이제 아이들 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서 3월 입학하고 좋은 결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야기고요. 뭐 날씨도 추우신데 많이 생각보다 그래도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뒷부분은 이제 아마 컨설턴트 님이 얘기를 해 주실 거라서 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